Good morning, everyone. 오늘은 2026, January 29th, Wednesday 다음에 Thursday군요. 목요일입니다. 한경 신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약달러 용인 환율 1,42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환전할 결심이 들어맞은 거죠. 경찰이 있어요. 자, 달러 인덱스 자평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4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4년 만에 1,420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현재 달러 가치 훌륭하다. 뭐 이렇게 늘 얘기하죠. 한국 관세 위협도 누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23.75까지 급락한 1,422원이 됐어요. 3개월의 최저라고 합니다. 미국 달러와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급락. 원하는 절상됐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달러를 걱정하지 않는다며 달러 약세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아시아 통화 가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관세율이 높이겠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누그러진 것도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달러 약세를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 말 한마디 이렇게 바뀌나요? 생각하는 인간들은 늘 공포와 탐욕의 그 진자를 왔다 갔다 합니다. I don't care. 달러 약세 걱정 안 한다 그랬죠. Fantastic 이런 말 쓰겠죠. 도널드 트럼프는 27일 현재 아이오와 주 연설 도중 청중을 가리키고 있다. 대통령은 앞서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달러 가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은행권 퇴직연금 50조 불장에 쫓아 주식형 펀드로 머니 무브가 가속된다는 거죠. 50조나 이제 주식시장으로 갔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1년 새 7% 넣을 때 비보장형 70%. 자,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을 볼까요? 70% 맞죠. 원리금 비보장형, 원리금 보장형. 투자 쪽으로 갔다는 말이죠. 원리금이 보장 안 돼도 좋다. 불장에 나를 태우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은행권 퇴직연금 자금이 정규예금과 같은 안전자산 중심에서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원리금 보장 없이 고수익을 쫓는 은행의 퇴직연금 자금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를 넘게 급증했다. 증시 초호황을 누리면서 가장 보수적인 자금으로 여겨지던 은행권 퇴직연금까지 본격적으로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고위험이 있는 만큼 고수익이 존재하죠.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작용되게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퀀텀 점프 K 인더스트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에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K 하이닉스 이익률이 58%라고 합니다. 7년 만에 TSMC를 초월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19조를 넘었습니다. 19조. 올해도 HBM 점유율 1위 지킬 듯 하고 대단하죠. 하이닉스가 대단합니다. 네 번째. 무궁화 신탁 있죠. SK증권 무궁화 신탁발 금융사 부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자본 M&A 방치한 금융당국이라고 합니다. 구멍 뚫린 자본시장. 부동산 신탁사 무궁화 신탁이 부실이 SK증권뿐만 아니라 수많은 금융회사로 확산되고 있다. 오창석 무궁화 신탁 회장이 지난 10일 10년 동안 벌인 무자본 인수 M&A의 후유증이라는 것이죠.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내주고 방치한 사태를 키웠던 이게 이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그널. 무궁화 신탁을 콕 집어가지고 타겟팅을 잡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신탁 회사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세를 띄운 이 대통령 분담금 걷자 설탕세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과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걷어들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배세처럼 설탕세를 띄웠다는 소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아 미, 유럽, 인도 공략했습니다. 올해 335만 대를 판다는 거죠. 미국, 유럽에 이어서 인도까지 공략했다. 기아. 7번, 7번째. 코스닥 인버스. 개미의 비명이라고 합니다. 와, 일주일에 25% 급락했죠. 인버스. 갑자기 일주일에서 25% 급락했는데 떨어지길 바랐던 인버스. 곱버스는 아주 반대로 엄청나겠죠. 코스닥 곱버스는 뭐 엄청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네. 자, 돈이 지금 안전자산에서 약간 어떤 쪽으로 머니가 무브하고 있다는 걸 느끼겠죠. 위험자산 쪽으로, 위험자산 중심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니까 바뀌고 있어요. 마켓 인덱스입니다. 코스피가 5,170까지 가고 코스닥도 1,133. 바닥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니까 5천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달려가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00을 지지하면서 저항성이 되겠죠. 고점이 지지하면서 저항성이 되겠죠. 1,000과 5,000이. 자, 국고채 회사채도 3년물이죠. 3.5.
그 다음에 3.0. 자, 환율이 1442원입니다. 이게, 자, 일면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지만 생각은 아주 머릿속에 팡팡 돌 수 있도록 머리 회전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클래식을 미넨 피엘 청년 지휘자 나왔습니다. 이면 보겠습니다. 아이 하나의 수당은 셋이다. 뒤죽박죽 자녀 수당 합친다는 거죠. 통합을 하겠다. 수당 파편화 후속됐지. 뭐 생후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24개월 85일 가정 양육수당, 9세 미만의 아동수당에서 복지부, 현금 지원 3점부터 통합하겠다. 부처별 정책도 단계적 이뤄나겠다는 거죠. 아이 낳으면 어떻게 되면 첫 아이 이용 생후 200, 첫애 둘째부터 300만 원 바우처를 주겠고, 부모 급여도 있고, 이렇게 아이가 돈이 되는 거죠. 네. 출생률 저하로 또 활성화되겠죠. 4년 만에 작년 출생아 25만 명 넘은 듯합니다. 조금씩 증가해야 되죠. 설 명절 중국 관광객 지갑 열어라로 중국 관광객. 정부는 알리페이 등.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설 연휴를 아주 큰 명절을 보고 있죠.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1422원입니다. 1422년 트럼프 위안화 원화 절상 불공평하다. 그래서 일제히 상승했으면 절상했다는 뜻이죠. 트럼프 약달러 용인의 글로벌 환율 시장 요동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3% 하락. 그리고 금값 아시아 통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달러 하락 문제없다 발언, 일 재무상 미와 환율 공조 시사했습니다. 약달러 용인 동시다발적 쏟아져 당분간 달러 가치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달러 일주일새 55원 넘게 하락했어요. 원화 가치도 3개월 만에 최고치. 엔화 가치도 안전자산 금 사상 첫 5,200불까지 돌파했습니다. 자, 1년간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자, 2025년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 지금 2026년이죠. 달러 가치가 108점에서 95달러로. 원달러 환율은 1452원까지 간 적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쌍봉 아닙니까? 이게 기울어진 쌍봉이니까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엔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내려간다는 건 절상된다는 뜻이죠. 달러당. 자, 타코. 한국과 관세 해결책 마련하겠다. 트럼프 압박 하루 만에 한 발 빼고 원달러 환율. SNA 정치가 참 공식 간보기 정치라고 하겠습니다. 간보기 정치를 하는 트럼프. 간을 먼저 보는 거죠. SNA를 통해. SNA가 아니죠. 트윗을 통해서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말이 많으면 또 실수도 많은데 하여튼 세계 경제를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또 실제 행동도 하니까 가끔 양치기 소녀 같지만 가끔 또 실행도 하지 않습니까? 자, 오촌피 천스타 화라산 K증시 시총 독일 제치고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나란히 5,100, 1,100을 넘으며 급등 반도체 투톱 2차전지 견인했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견인했어요.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머니가 무브가 시작됐죠. 어디를 증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시. 자, 설탕과의 전쟁입니다. 비만 줄어들면 의료비를 절감해주겠다. 콜라값도 물가 자극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죠. 설탕값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에 세금을 붙이면 세금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의미로 외국 사례를 볼까요? 설탕세 도입 국가는 영국에서는 청량음료 산업부담금, 프랑스는 가당음료세, 설탕세, 감미료 음료세, 가당음료세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인 1인당 당류 섭취량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인데요. 가공식품하고 과일, 원재료성 식품, 우유도 설탕이 많이 가공이 되어 있네요. 지역 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 설탕세 도입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낸 병원비가 100조가 넘었습니다. 100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죠. 재정 적자도 14조,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자, 보험료로 많은 지출 감당 못 하반기 요양보험 간병비도 지원 6년제 적자가 3배가 늘 것이라고 합니다. 3배.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병원. 자, 오늘 보겠습니다. 증시 화랑의 머니무브가 머니무브 돈이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은행 퇴직연금 공격 투자 대전환 원금 비보장 상품에 20조나 몰렸다고 합니다.
몰렸습니다. 돈이. 원금, 이래도 괜찮다. 수익률만, 지금 가능하죠. 이게. 은행 퇴직연금 주식형 펀드로 뭉칫돈이 같습니다. 비보장 퇴직연금이 적립 50조 육박했습니다. 와우. 자, 은행 수익률도 증권사와 비슷해져? 이게 이제 은행의 수익률도 증권사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시그널인데, 증시가 좋았을 때 항상 포트폴리오를 좀만 안전자산 쪽에 투자할 필요도 있죠. 이건 변하지 않게 딱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가 정해진 상품이 있다. 있습니다. 목표가가 정해진 상품이 있다. 세상에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목표가가 정해진 상품이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율도 괜찮고 그 상품을 가야지 가죠. 있습니다. 자, 은행권 그러니까 볼게요. 이어서 은행의 퇴직연금 작년 증가분이 60%가 위험자산이랍니다. 원금 보장도 안 되는 정기 예금만으로 노후 대비를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비보장 상품 증가분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은행 투자 상품 수익률이 17%나 넘고 있어요. 증권사 17%의 비교 안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거죠. 은행 투자 상품 지금처럼 호랑기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DB, IRP 운용 수익률 앞서기도 한다는 것이죠. ETF 연계 상품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 화량이죠. 예. 은행권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해 보겠습니다. 원리금 보장형은 14%, 원리금 비보장은 20.5% 증가인데 비보장입니다. 은행 원리금 비보장은 49%. 원리금 비보장 퇴직연금 수익률을 볼까요? 증권사에 비해서 도친 계층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받쳐주고 퇴직연금까지. 미국에는 401 퇴직연금 있죠? 미국 예입니다. 401이 퇴직연금만 이게 1,300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기금 합계가 미국은 퇴직연금만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연기금 토탈해가지고 연기금 등 해서 한국은 얼마입니까? 1,400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 40%까지 주식에 채권은 주식에 포함됐지만 한국은 14.9%가 좀 올랐죠. 14.9%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증가할수록 아마 연기금 등 증가하게 되면은 주식시장 안정화돼서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다 다 죽지 않습니까? 연기금 떨어지면 14.9%에서 미국처럼 뭡니까 40%는 아니더라도 14%에서 40%까지 스물스물 이게 지금 머니 무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한국 주식시장도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본의 경우 2011년인가 그때 10,000포인트에서 50,00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일본의 경우 그거는 상법 개정 등 일본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죠. 투명하게. 일본도 한때 5배까지 올라갔어요. 10,000포인트 니케이 255입니까? 225가 만에서 50,000포인트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제도를 손본 거죠. 투명하게. 금융시장 투명하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그거를 투명하게 하고 있죠. 주주 대주주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근데 어제 그게 뭡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1년 8개월 말이 안 되죠. 아직까지 이 적폐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경제의 다양한 시장 변수가 주가 결정한다. 퍼가 0.8배 미만 주식, 상속 증여 때 비상장 평가. 당내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커 정부 세법소 그건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무슨 말이에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주가를 누르는 걸 방지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이재명 대통령 소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최근 적극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알려지자 야당과 경제계, 정부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평가 기준이 다양한 데에다가 대지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주가 눌렀다고 판단할 기준이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다. 자, 28일 정부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상속세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율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주가 순자산 비율 퍼가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상속 지분을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 회사 평가 방식 공정 가치 평가로 과세하는 바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많이 결과적으로 뭘 줄이기 위해서입니까? 상속 증여, 상속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었죠. 상속 증여세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누르는 방식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랑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일부 개정 발의안입니다. 순자산 비율 퍼가 0.8배 미만 상장사의 상속세 자산을 비상장 주식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비상장 주식 방식으로. 그렇죠. 쟁점은 퍼가 기준 적용의 타당성, 두 번째 주가 누르기 입증 여부, 징벌적 과세. 여기 이제 상장 주식이 아니라 보통 비상장 회사도 논점이 그렇습니다. 비상장 회사도 만약에 회사의 비상장 회사의 CEO가 갑자기 유고할 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비상장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데
보통 우리는 상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상장 주식으로 평가해서 세금을 물리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 방식으로 해야 된다. 퍼가 낮은,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순자산 비율을 의도적으로 0.8배로 누르고 있어요. 상속을 내서. 이거는 살아생전에 있겠죠. 상속 중요하게. 왜냐하면 자기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면은 회사 평가가 올라가면 상속세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상장사의 이 상속세 자산을 비상장 주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쟁점 같아요. 방지법에 그런데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돈이 상속 왜 우리 때만 가지고 그래? 그 전에 뭐, 그렇게 해왔던 걸 갖다가 있었던 걸 없애는데 없애버리면은 좀 일찍 할 거 이런 것도 있고 결과적 핵심은 상속 증여세가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가 누리기 방지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둘 다도 유예 검토. 김영우 처분에 상당한 기간 필요하다. 5월 기획 장금 치료하지만 매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커져서 청와대 이거 좀 자존심이 상하겠죠. 하지만 이재명은 아주 자기의 철학을 나타내기보다는 실용에 가깝죠. 맞아. 그래서 여론을 받아들일게. 이런 유도리가 있죠. 우리 좋게 표현하면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단식하고 나고 얼굴이 예뻐졌어요. 가끔 장을 비워야 돼. 참 돈모소수의 대가들. 참 철학도 없고 정치 철학도 없고 그냥 오직 상대를 죽이는 일만 치사한 방법으로. 자, 스테이블 코인 자금폭 50억. 업종별 인가 등록 투트랙 업종별 인가 이었다. 50억이면 해볼만 하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소유전 발의하고 하는 참여 등 정책 협의체 설치하고 국회는 너무 늦어. 반도체 특별법 50건 합의했습니다. 유엔사 DMZ법 정전 위반 비군사 목적 허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SK그룹의 실적입니다. SK증권. SK가 뭐 여러분들 HBM이죠. HBM이 그 하이닉스의 매직 영업률 58%, 영업이익률 58%, 엄청난 역대급입니다. 대단하죠. 자, 1,000원을 팔아. 1,000원어치를 팔아. 핵심 그거죠. 영업이익이 58%, 600원이 남는다. 엄청난 장사죠. 1,000원어치 팔아 600원 이익이 생긴다. 영업이익률 58%라면 양. 엔비디아 HBM 물량 75%를 차지하고 수익성 높은 고부가 시장 장악하고 D램 랜드값 폭등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죠. 랜드값 폭등. 올해는 150조 전방. 4분기가 19조니까. 150조면 뭡니까? 뭐 7, 6, 4, 150조면은 3, 4, 12, 3, 4. 계산 잘 안 돼요. 넣는다는 것이 올해 150조 나누기 4 해보십시오. 150조 나누기 4를 해보십니다. 4, 3, 12, 3이 남죠. 3, 4, 9, 3, 4, 8에 32, 4, 7에 28 해서 2가 남죠. 2 나와서 4, 5, 20 해서 자 분기별 37.5조 정도 분기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기별 맞죠? 37조 19조에서 37조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기 힘드네. 그래서 37조 정도 분기별 37조 를 예상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분기별 더 오를 수도 있죠. 40조까지 분기별 40조까지 올해는 4분기가 19조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40조까지 4, 4, 16 이렇게 나오는군요. 4, 4, 16 정도 40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너무 편해졌죠.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뭐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전화번호 내장된 번호 가지고 전화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기억하십니까? 자기 번호는 알겠죠.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신경 안 쓰면 완전히 기계의 노예가 될 판입니다. SK 미의 AI 투자법인 실탄 100억 스타트업 베팅했습니다. 배터리 적사 에서 선방한 SK 이노 석유. 자, 금융사 사들여 꼭두각시 맡은 오창석. 이게 지금 참 이게 새로운 오창석 어디 본 것 같아요. 이름이 같은 것 같아요. 남천동 사장 남천동입니까? 이름 똑같아. 무자본 M&A 이게 이제 시그널이 된다고 그랬죠. 개인회사 수박이 꽂았다. 무궁화 신탁에서. 이 하이클래스 같아요. 하이클래스 디베이트, 하이클래스 베이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이팔 같은 경우는 아주 저질이지만 이거는 로우하지만 이건 하이클래스 오창석이네요. 오창석 회장은 누구인가? 광장석 20여 년 일한 법조인 출신이네요. 변호사 시절 기업 도산 분야에 특화하고 경영자로 변신해 법 지식 동원 총동원했다. 10년간 문어발식 확장했고 1,000억 대출 무궁화 신탁을 장악했고 PF 손잡고 금융사 인수 나서 장기간 돈줄로 활용 전략했던 상장사까지 집어삼켰다. 제2금융권 자산으로 국보 사들여 사금고 역할만 하다 상장 폐지. 5회장이 배당 195억 챙길 때 인수한 금융사대 빚 문동이라고 합니다.
야, 이 하이클래스 디베이트, 베이트. 영어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무궁화 신탁에 둘러싼 무자본 M&A, SK증권, 나반홀딩스, 천지인 산업개발. 이게 이제 지금 결국은 누가 손해가 되겠습니까? 국보 디자인에서 국보를 사들였다. 현대자산운용도 있고 무궁화 캐피탈도 있고. 목적 있는 금융사 M&A. 코스닥 한개 기업까지 노렸고요.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 횡행했던 무자본 M&A를 돈을 빼돌리기 쉬운 중소금융사에 접목시킨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네요. 이 사람이 한 일은 코스닥 시장에 횡행했던 무자본 M&A를 돈을 빼돌리기 쉬운 중소금융사 접목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오 회장 입장에 듣기 연락했으나 상했던 거 그러시도. 하여튼 이런 시새끼들 말이죠. 얼마나 누리려고 이렇게. 하이클래스 조이팍이라고 보겠습니다. SK증권 무궁화 신탁 추진, 인수 추진, 아랫돌 빼서 윗돌 키우고 언발에 오줌 넣기죠. SK증권이 최근 사모펀드 PEF를 내세운 무궁화 신탁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작년부터 무궁화 신탁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PEF SK증권 자금을 태워 인수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참 이런 메커니즘은 좀 잘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시간 탓을 하고 있죠.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 달콤한 목요일이니까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인베스트먼트 PEF SK증권이 500억, 전략적 투자자 1000억, 인수 금액 1400억, 무궁화 신탁 5천석이 900억, ICPS 900억, 신주가. 최근 PEF 앞서 자금되는 구조, 매각 성공되는 투자금 900억 회수, 무궁화 신탁 우발 채무 부담에 전략적 투자자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이 돈이 정관 노업이 막혔나? 금융당국 대주주 심사 줄줄이 승인을. 오 회장은 금융계 검을 대고 영입했습니다. 당국 무자본 금융사 M&A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 면에서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자, 40% 넘는 미친 배당률, 우선주를 활용한 횡령. 이렇게 이제 사기를 당하시는 놈도 중요하지만 당하시는 분도 사실 이런 미친 배당률 때문에 한번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40%가 넘는 배당이 나온다는 게 가능합니까? 무궁화 신탁 계열 현대자산운용 페이퍼컴퍼니의 우선주 매각했습니다. 회수점 빼내는 창구일 가능성이 있다. 어쩌서 그 같아 자꾸 남천동 사장 이름을 같아요. 얘기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IB 업계 관계자들은 우선주를 이용해 회사장을 빼내는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있죠. 우선주가 우선주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 참 도덕관념이 없고 머리는 아주 비상하고 똑똑하지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머리로 남들을 속이는데 또 속이는데 잘 넘어가죠. 인간 자체는 탐욕에 사무이죠. 탐욕이 가득하죠. 배당 40%를 준다니 미친 배당료 준다니 탐욕을 이용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또 다른 함대는 이란 행인데 국제 뉴스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고 있어요. 배럴당 $62, $63에 미 이스라엘 군인 조심하라. 이란 테란, 강남의 테란도 있죠. 팔레스타인 광장 내 건물에 너희 군인들 조심하라고 적힌 반 이스라엘 현수막이 걸려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항공모함 전단 중동 해역에 추가 배치하자. 이란이 공격 시 즉각 보고 가격대로 나섰습니다. 자, 군 개입 꺼낸 트럼프, 중동 긴장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것까지 괜찮은데 국제 유가가 뛰고 있다는 게 우리 체감하는 거죠. 자, 중동에 직결하는 미 함대라고 합니다. 함대가 직결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아주 바다는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62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죠? 우리 입장에서는 원유가 $55까지 근접했다가 미 공군 중동 군사 훈련에 나서 이란 공습 대비 비상조치 시행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역 봉쇄 위협도 하고 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맞죠? 웨스턴 올라갔다. 자, 너네들끼리 싸우고 말고 상관없는데 원유값이 올라가는 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시진핑 군 간부 숙청으로 대만 공격 가능성 더 커졌다는 것입니까? 네, 군 간부 숙청했는데 대만 공격 가능성이 왜 커집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 간부 숙청하지 않고 키워야 되는데 원리적으로 그렇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군 수뇌부 숙청이 대만 침공 위협을 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는 것이죠. 중국군 부패가 줄어들어 중국군 현대화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군 지도부 공백으로 단기적으로 중국군의 작전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은 여전하다고 하죠. 숙청이 중요한 게 중국군 현대화 속도가 붙일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 숙청으로 서방과 중국군이 소통 창구가 사라졌다는 숙청으로 서방과 중국군이 소통 창구가 사라졌다는지 소통이 안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외부 접촉이 활발했던 장 부수석, 류 참모장 숙청하니 중국군 당국자와 외교관이 행동 반경이 입틀막해 나옵니다. 세계를 향해서 시진핑, 장유사 부주석, 하웨이둥, 장성민 부주석. 자, 중앙군사 7명 중 5명 한 번씩 간부. 자, 시진핑의 중국몽을 키우면서 신격화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신격화 됐습니다. 신격화 됐죠. 마오쩌둥도 못됐고 모태둥도 못됐고 했던 거를 마오쩌둥 모태둥이군요. 나는 해보겠다. 이제 대만은 다시 중국으로 편입시켜 보겠다. 야욕이죠. 사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나름대로 시진핑이 대만을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꾸 욕망이 커져가죠. 대만 침공이라는 게. 그런데 트럼프가 발판을 놔줬죠. 여기 이제 다음에 아시아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이 대만 침공.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차근차근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 하고 있어요. 시진핑한테 물어봤죠. 대만은 잘 살고 중국 사람들을 넓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시진핑, 리하마, 진짜이죠, 말달구아. 내가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대만을 한번 침공해보고 싶어. 재미로 계속. 모르겠습니다. 자기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대만 침공이 한번 시도할 것 같아요. 이번엔 애리조나 이민 단속국 요원 또 총격을 가했습니다. 국경 순찰 때 일명 중상 30대 남자 사흘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센 곳입니까? 미국의 애리조나 남부 국경지대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쏜 총에 맞아 미국 시민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글쎄, 자, 스웨덴 영국과 불란서와 핵 우산 공유 논의를 했습니다. 미 안보 우정 줄인다는 것이죠. 유럽 국가들 자체 핵무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란드 사태 뒤 논의 가속. 그린란드 사태.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린란드 사태. 정보를 그냥 무작정 흡수하는 게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아주 깊은 사유를 통해서 예측하고 예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왜 그린란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제 던져 놓아버렸죠. 힘을 키워야 된다. 정의의 힘이 아니라 힘의 정의의 사유가 이미 되어버렸죠. 힘이 있는 사람이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힘의 정의를 일깨워줬죠. 핵무장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군비를 증강시키겠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마지막 판다 중국으로. 참 일본 사람들이 판다 사랑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까지 동물이 뭐라고. 두산 SMR 소형 모듈 원전 두산이 TSMC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공장서 연 20기 뽑는다. 원전 주 기기 자동 용접 로봇이 자동 용접해 주는군요. 미 데이터 센터에서 가스터빈입니다. 와, 엄청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나빌레라 세계 5번째 독자 모델 개발 성공한 가스터빈 A형 크레인 옮기고 있습니다. 두산 나빌레라 에너빌리티, 왜 나빌레라가 생각나죠?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 가보니 미 3대 회사 모두 계약을 했다. 대단하네요. SMR 소형 원전 모듈이죠. TSMC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하고 한번 해보겠다. 자, 상무가 에너빌리티 상무는 SMR 제작 수준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며 여러 노형을 대량으로 반복 생산해서 노하우를 축적과 경제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 첫 SMR 소형 스몰 모듈 원전 RE 원전 원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디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평탄화 작업 한창 상반기 첫설 SMR 제작 기간 대폭 단축했다. 세계 3대 SMR 업체 모두 납품 탈원전 딛고 생태계 부활 시동 324개 협력사 10년치 일감. 어우, 대단해요. 협력사들. 자, 위치는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나빌레라 정용 공장 투자액에 거의 8천 1조에 20기까지 생산하겠다. SMR 주기기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매출 전망이 늘어날 것이고 글로벌 SMR 시장이 커질 것이다. 엄청 커지네요. 자, 글로벌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 규모가 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올해 발전용 주요 에너지 비중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것도 재밌네요. 천연가스가 올라가네요. 신재생, 원자력이 석탄, 원자력이 올라가지. 이게 뭐 원자력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크죠. 원자력 피해가 가장 컸던데 나카시 뭐니까 히로시마하고 어디죠? 두 분. 맛을 봤죠, 완전히. 그리고 나서도 그 맛을 못 잊어서 일본에서는 아주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죠. 방사선을 쪼이는 비하는 말이 아니고 병원에서 뭐 조금 아프면 방사선을 쪼입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MRI만 찍어도 방사선에 몸에 엑스레이만 찍어도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자, 그래서 한국 1호 SMR 유치 경쟁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원전도 대형 원전 화력 부활. 아침에 일어나서 껌을 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의가 없다고 하겠지만 요즘이니까. 기아 미 유럽 인도 시장을 올해 판단한 거고요. HMB 된 소켄 SK 하이닉스 드림 가격도 오른다는 것이죠. 아닌 것 같아서 그만 씻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붐을 타고 있는데 얼마나 갈까요? 자, 이게 영원한 게 없죠, 사실. 디램 가격 갑자기 3만, 삼성이 3만, 4만 전자, 5만 전자 이렇게 했는데 벌써 16만 전자 했어요. 얼마나 지속할까요? 3,4년 더 갈까요? 아니면은 엔비디아 이어 퀄컴도 AMD도 AI 서버 칩 도입하고 소캠 전전을 딜에 만드는 삼성 확대 나서고 있다. 자, 이거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연대역폭이 나왔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고대역 불리는 소캠 서버용 저전력 D램 모듈 소캠인데 인공지능 바람타고 확산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소캠은 퀄컴, AMD 등 자사 AI 서버용 칩에 소캠이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한 개의 소캠에 4개의 저전력 LPDDR D램이 들어가는 만큼 D램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폭증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AI 붐을 타고 붐이라고 하겠습니다. 붐을 타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좋은 아주 꿀같은 이 D램을 외국에서 생산 안 할까요? 중국은 시도하고 있어요. 초격차로 좀 따라오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 갈 것 같습니까? 계속 선도 업체인 삼전리스가 몇 년도 호황을 누릴까요? 이재용 삼성 회장은 자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지만 이게 몇 년도 호황이 이루어질까요? 어쨌든 잔치를 만끽해야 되겠죠. 제네시스 창조주 오프로드 컨셉카 공개했습니다. 사막을 달린다. 와우. 미로비 1년새 30% 들었다는 것이죠. 로비 공화국. 아메리카에서 로비 공화국. 자, 매출 60조 넘는 현대모비스 내년 아틀라스 부품 양상했다. 최윤범 중국 광무 지배력 미가 최고 협력되어 상승할 수 있다. 자, OLED의 힘 LG 디스플레이 4년 만에 흑자 전환됐습니다. 작년 5,170억 영업이익 달성했고요. 삼성 SHTP 드라이어 시동 로봇 데이터 모델 표준 만들 것이요. 비싼 구리 대신 유리 케이블 시그널 같아요. 구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유리 케이블 쓴다. 코닝 메타 데이터. 야, 이거 구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리 케이블이 쓴다는 거죠. 이거 이제 시그널 같아요. 빅테크 광섬을 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AI 속도 가속 구리는 한계가 있다. 유리 케이블? 메타가 인공지능 AI 데이터 인프라 영성 광섬유 케이블을 확보하기 위해 코닝과 60억 달러 약 8조 5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데이터 센터의 혈관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연결성 시장은 유리로 재개편하겠다. 유리로 glass 분석이 재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특이한데요. 유지 보수 비용도 광섬유 케이블에 앞선다는 것이죠. 광섬유는 유리 대비 유지 관리 비용이 35% 유지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네요. 35%나 유지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 전기차 충전기와 송정망 등으로 유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것도 변수다. S&P 글로벌 2040년도 구리 수요가 4,20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55%로 늘어날 전망을 했다는 거죠. 구리 수요가 4,000 증가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유리 확보 경쟁이 이미 치열하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9월 코닝과 함께 중공 광섬유 공동 개발이 들어섰다. 관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든 빛의 속도 기존보다도 1.5배가 높인. 야, 그래요? 유리가 광섬유. 여기 이제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시그널 유리가 뜬다. 광섬유. 자, 코닝 주가가 덕분에 이렇게 상승했어요. 코닝 유리 이렇게 되는 유리 케이블. 자, BTS 공연 호텔가 점점 완전히. 자,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백 리셀 가격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수요 급증에 우량은 98% 돌파. 98을 돌파했어요. 원전. 포도값 최저. 풋고추는 강세. 어린 고추가 풋고추죠. 청양고추는 어떨까? 풋고추. 청양고추와 다른가요? 계란. 자, AI 시대 차부품 넘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업체로 변신하겠다는 것이고 질병 불등 RNA 한미약품 첫 비만약 해외 진출 비만약 이번주죠. 네, 합수. 금감원 통제 공공기관 수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여원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주대 자본시장 불법 사금융 한정하겠다. 금감원 공무 특사경 인지수사권 준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민간기업이죠. 금융위는 정부 기관이고. 저는 이여원입니다. 금융위원장 간다며 금감원 통제 금융위가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자본시장 불법 사금융 한정하겠다. 자본시장과 불법 사금융에 인지수사권만 주겠다. 인지수사권 한정했어요. 금융기용 CEO 선임 주총별 가계부채 관리 코인거래소 대지주 제한 제도죠. 국내 유인제. 자, 삼성전자 2배 ETF 나온다. 단위정보 내버리지 허용하겠다.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 개선 요구했습니다. 금융위가 상당히 파워풀하죠. 감독원보다. 공공의 힘. 신한능源체 기록 사치하겠다. 코스닥 인버스 25% 역배팅 개미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상향의 상향, 오른쪽 상향의 낯설음에 우리는 늘 학습 효과했죠. 낯설음에 인버스를 선택했죠. 근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 ETF가 20% 하락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 꽃버스 1년새 80% 폭락, 개인 한다세 순매수, 증권가 연내. 코스피 꽃버스. 코스닥과 코스피 여건이 연일 강세를 보이자 지수 하락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 손실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코스닥 인버스 상장 지수펀드 최근 25%까지 급락했다. 증권사에서는 증시 변동을 호진성의 단기 방향성 예단 피해야 한다고 하죠. 엇갈린 레버리지와 인버스입니다. 섣부른 인버스 투자 지양해야 된다. 낯설음이죠. 1000 가서 이제 1000포인트 가게 되면 이제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인버스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올해 증시는 2007년과 다른 점은 뭘까? 하루 거래대 26조 순환매매 장세왔다는 것이죠. 자, 배당 코스피 액티브 압도한 액티브 패시보다 투자 상향이 강한 액티브 ETF 배당 확대 기대 금융사 주주를 신고가라고 합니다. 야, 이거 다 읽다 보니까 시간이 꽤 되네요. EU 내연차 금감 푸마 이러다 오늘 하루 다 가겠습니다. 네. 직코리아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집까지 하기는 좀 콤텍스. 판례도 대법원 판례도 무시해버린 그래서 법 왜곡죄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참 누굽니까? 향년 93세 웃어야 돼요. 아틀라스 시대 현대차 노조의 운명은 일관성 없는 지역의 동무지. 한국 소비자 성공시 쿠팡이라고 합니다. 쿠팡이 만들어졌죠. 창업 철학을 되새겨야 된다. 이게 핵심 같아요. 어떤 공부? NFT 시대의 종용원이라고. 참 이게 상징적이었죠. NFT 시대. 2022년 BAYC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8,817권이 3,400만 달러 483억 원에 거래됐다. 1년 전 최초 판매액이 190억 달러에 18만 배에 달하는 예술가들 만든 블록체인 기업 유가 랩스 총 광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이게 어떻게 돼요? 정원이라고 하는데. 자, 정책 인프라 사세보 정책 일대 혁신의 투자 트럼프가 시진핑 문건 각자 도전 세 번 이렇게 나왔네요. 트럼프가 높여준 시진핑 문건 해외톡 모의 해킹 진미 탈출 공공기관 시급하다. 오늘 달콤한 목요일입니다. 달콤한 스윗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키우는 시큰 경제였습니다. See you tomorrow. Bye. 안녕.